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어떤 학습 경험들은 끊임없이 우리 뇌세포의 재생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자체에 진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전달되죠. 전달되는데 이미 내가 자녀를 낳아놨는데 그거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에 의해서 뇌에 입력이 되죠. 뇌 유전자가 변화할 수도 있다. 환경에 자기 몸이 이미 거기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건 적응이에요. 적응. 훈련에 의한 적응. 예를 들어서 우리는 42.195km가 마라톤 보세요. 42.195km를 한번 뛰고 나면 한 보름 몸살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생리 신체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강한 멘탈적인 게 개입되어 있다.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큰 자리가 없잖아. 내가 그걸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는 자기 체면을 건 상태니까 그 어떤 고통, 시련이 있어도 계속 뛰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면 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한다면.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 그때 나오는 말이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는 자기 개념, 자기 정체성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거, 또 어떤 비판적인 이런 사고를 많이 간 사람이 있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 사회적 동물, 그건 일반적으로는 사회의 틀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다.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너무나 나약하다. 그래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작은 집단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국가끼리도 서로 동맹을 맺던 연합을 하던 전부 다 서로가 서로의 그런 힘들을 나누거나 서로 윈윈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존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실험들은 많이 있죠. 그 연구 결과들이 내가 인도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늑대 소년을 발견해가지고 이 두 아이를 구출을 했어요. 구출을 해가 영국으로 데려갔죠 아마. 둘이 중에 한 명은 빨리 죽었고 나머지 한 명도 20세를 못 넘겼어요. 뭐냐면 이미 태어난 이후 어린 유년기, 영유아기를 그 늑대들하고 함께 보냈죠.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동물화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만약에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어떤 자극을 뇌가 못 받으면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 해도. 그러면 이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새로 해도 학습이 엄청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결국 그 둘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간이 환경과의 그런 영향은 참 절대적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제 환경은 그런 자연 환경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죠.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자,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또 한번 이걸 배울 때가 있으면 그걸 알겠지만 내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사는 원래 그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예.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예. 언제? 어릴 때. 예. 어릴 때는 내가 혼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걸 부모에 의존해서 성장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도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만나는 것도 전부 다 부모로서 자기는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의 세상 그 모형에 편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예. 그걸 우리는 내사라고 캐스팔트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 내가 어릴 시기에 나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을 때 예. 부모의 가치관이 나에게 비판적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 또 다른 내. 예. 원래 나는 지금 뛰어놀고 싶은데 이게 나예요. 예. 부모의 가치관은 뭐냐면 뛰어놀면 안 돼. 이 일을 해야 돼. 이 공부를 해야 돼가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이 두 개가 충돌하죠. 예. 충돌할 때 자기 자신이 만약에 이 부모의 내사에서 들어온 이 부분을 눌리게 되면 본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안 눌리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예. 이 가가 주인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예. 거죠. 내가 부모한테 칭찬받기 예.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닌 가로서 관계를 맺고 있거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성장한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는 아, 착하다, 정말 효자다, 효녀다, 모범적이다 이런 좋은 말을 듣고 자라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잖아. 예. 그러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 또 눌려놓은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이 꽉 쌓이게 되죠. 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예. 주변에 휩쓸리게 되고 예. 남편과 아내에게 의지하게 되고 예. 또 자녀가 생기면 이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예. 그럼 나중에 이 의존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뭐냐면 자기가 아니잖아. 예. 그때 우리는 혼돈이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삶은 무엇인가? 이제 고뇌가 나오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죠. 이 분출되는 건 사실 어릴 때 그걸 직면해서 뭔가 해결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예. 꼭 눌려놨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일순간에 폭발한다. 예. 그게 그렇게 감정만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눌려져 있는 것들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걸림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가 전체성을 못 이룬 상태로 가짜 자기로서 계속 남을 위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착한 아내고 착한 남편이고 착한 부모고 모든 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자신의 행복한 삶이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언제 우리가 자신감 있고 당당한가? 언제 우리는 강한가? 딱 한 가지거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진짜 나로 살아갈 때는 남과 사회적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의식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을 내가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로서 살아가니까 최소한 외부의 그런 불합리한 요구나 영향에서는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닌가요? 진정한 자신감이고 진정한 당당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금방 종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교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상실된 상태에서 종교를 믿게 되면 광신도가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없으니까 쑥 들어와 버린다. 종교라는 건 내가 하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없이 거기에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 거기에 빠져버리는 상태.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안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만든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다. 그런데 또 부모만 만나는 게 아니죠. 부모의 울타리에서 부모의 모든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세계를 넓혀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외부 이제 어린이집을 간다, 유치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 그러한 기관에서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또 어떤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점점 자신의 경계를 점점 확장하죠. 그래서 수용성을 더 키우면서 더 많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부모였다. 부모 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는 거다. 제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같은 말 하니까요.